자, 이번 챕터에서는 엑스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B0 필드만 있는 경우, 즉 폴라리제이션 후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 G축으로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널을 얻을 수가 없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얘를 이렇게 쓰러뜨려서, 즉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생기게 하면 이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라머 프리퀀시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만들어내서 이 리시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쓰러뜨리는 과정을 우리가 엑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그 스페셜 인코딩 이전에 이러한 엑스테이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따지면 이 스핀 엑스테이션이 먼저 나오는 건데 그 분석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챕터를 하나 뒤로 밀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엑스테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필드가 B1 필드인데, 이 B1 필드를 라머 프리퀀시와 동일한 그런 앵귤러 프리퀀시로 이렇게 로테이팅 시키면서 가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1 필드가 XY 플레인 상의 방향을 갖는다라고 이전에 배웠죠. 그래서 이 플레인 중에서도 이 플레인 상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라머 프리퀀시로 그렇게 가해주면 우리가 엑스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엄밀하게 수식을 이용해서 그 엑스테이션 원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좀 더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좀 간단한 이그젬플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기를 B1 필드를 X축 방향으로만 가해주는데, 그때 그 값이 일종의 스퀘어 웨이브폼이라 그래서 어떤 포지티브, 그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변하는 그런 형태의 웨이브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전 슬라이드에서 강조했지만 이게 주기함수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의 그 프리퀀시가 라머 프리퀀시 오메가 낫 하고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머 프리퀀시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그때 그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지금 여기 원 사이클로 표현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먼저 그 A로 표현된 이 구간에서의 B1 필드의 영향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B1이 이런 식으로 가해져 있는 거죠. X축으로 어느 정도.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현재 그 가해지고 있는 마이너 필드가 B0, 항상 켜 있는 B0와 좀 전에 이렇게 표현한 이 B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의 net 어떤 벡터 썸은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된 이러한 축이 되겠죠. 그래서 저 축을 중심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회전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 타임 인터벌 A가 아까 얘기한 요 원 사이클의 딱 절반이에요. 그렇죠? 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데 돌되 반 바퀴만 돌겠죠. 예,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위치가 저 타임 듀레이션 A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반 바퀴는 아닌 것이, 실제 요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 B0 더하기 B1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요 각독수가 앵글러 프리퀀시가 사실은 개함마 곱하기 B0 더하기 B1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B0가 B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개함마 B0라고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거의 에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바퀴만 돌아서 이 위치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터벌 B를 보면 역시 그 반 사이클 동안에, 그죠? 반 사이클 동안에 이제는 반대쪽 방향으로 그 B1 필드가 틀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면 이제는 B0를 나타내는 벡터와 B1을 나타내는 벡터를 벡터 썸하면 요 정도 위치로 벡터 썸이 얻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다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회전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전 위치가 여기였죠.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위치로부터 다시 이렇게 도는데 역시 여기서도 A처럼 반바퀴만 돌죠. 예, 반바퀴만 돌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위치로 이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인터벌 C를 생각해 보면 역시 새로운 회전의 중심축이 사실 A랑 동일하죠. 그래서 얘와 동일한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얘를 중심으로 다시 이전 위치에서 반바퀴만 돌면 이러한 위치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positive and negative waveform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얘가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XY 플레인 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형상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분석의 편의상 그냥 스퀘어 웨이폼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뭐냐보다는 어떤 식의 주기함수를 이용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프리퀀시가 바로 이 라머 프리퀀시에 매칭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이피션트하게 엑스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인투이션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러한 일종의 공진 현상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그네 타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네를 탈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몸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를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그네 자체의 어떤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그 리듬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일으켰다 앉았다 해야 더 훨씬 이펙티브하게 그네가 더 크게 움직이죠. 사실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수식화해 가면서 엑스테이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락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원래는 이 오른쪽에 이제 T1 recovery, 그 다음에 T2 decay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텀이 있었는데, 보통 엑스테이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그 T1, T2 릴렉세이션을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B1 필드를 이제 그 XY 평면상에 빙글빙글 돌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일반적인 프리퀀시 오메가로 돌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퀘이션에 B 대신에 들어갈 마이너릭 필드가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일단 항상 켜져 있는 B0 필드는 이제 B0 곱하기 G 방향 유닛 벡터 K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XY 이 플레인상에 빙글빙글 오메가라는 앵귤러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그 로테이션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애초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가 들어갔기 때문인데, 요거는 우리가 컨벤션을 B 필드가 위로 향했을 때 왼손 엄지를 그쪽으로 향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데, 사실 페이즈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노테이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B1 필드 자체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동일한 각속도로, 즉 여기에서는 이제 오메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오메가라는 어떤 앵글러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상대 좌표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상대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g라고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로테이션 자체가 g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g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x, y만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원래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절대 좌표계에서는 B1이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돌고 있지만, 같은 각속도로 돌고 있는 이 오른쪽 그림의 상대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 g에서는 B1이 더 이상 돌고 있지 않다고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절대 좌표계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m, 그 다음에 그 마그네틱 필드 b, 얘가 상대 좌표계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m rotate, b rotate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m과 m rotate는, 그 다음에 b와 b rotate는 다음과 같은
G축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M 대신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하기 M 롯,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 대신에 얘를 블락 이퀘이션에 원래 오리지널 블락 이퀘이션에 대입을 하고 정리를 수식 전개를 좀 하면 자세한 사항은 그 텍스트북의 어펜딕스에 나와 있고요. 다음과 같은 변형된 일종의 상대 좌표에서 바라본 그런 블락 이퀘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원래 블락 이퀘이션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그 상대 좌표계가 G축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 때문에 추가되는 그런 애디셔널 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변형된 그 상대 좌표계에서의 그 블락 이퀘이션을 이용을 할 텐데, 일단 요 M 로테이트 요게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 벡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B 로테이트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될 텐데, 저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아까 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요 B1, 그렇죠? 그러니까 로테이팅 상대 좌표계에서 B1이 저렇게 고정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벡터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B0 필드는 여전히 G 방향으로 향해 있을 거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X축으로 그거를 이제 B1 곱하기 X축 유닛 벡터 I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 식을 편의상 이퀘이션 넘버 2라고 하고, 요거를 좀 전에 그 상대 좌표계에서의 블락 이퀘이션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 지금 요게 원래 B 로테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일반적인 오메가였는데, 이제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오메가를 그 정확하게 라마 프리퀀시 오메가 0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 낫은 gamma 곱하기 B0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요 크로스 프로덕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 요렇게 더하기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이죠. 근데 이 두 번째 크로스 프로덕이 요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캔슬 아웃 될 거고 결국 요렇게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M 로테이시 솔루션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배우기를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3D 벡터 M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벡터 B에 대해서 이거의 솔루션이 뭐였죠? 요 벡터 B를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이죠. 역시 왼손 엄지를 여기에 놓으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로테이션인 거죠. 근데 지금 요 B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XYG에서 요 X 프라임 쪽으로만 컴포넌트를 갖는 어떤 벡터인 거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일단 솔루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이런 제너럴 상황에서 요 로테이션의 앵귤러 프리퀀시가 오메가 is equal to gamma b였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도는데 그거의 앵귤러 프리퀀시가 바로 gamma b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말로 설명한 그러한 솔루션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 M 로테이트는 어떤 이니셜 그 스테이트에서 X 프라임 축으로 도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로 설명한 거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중심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게 X 프라임이라고 봐야겠네요. 굳이 X와 X 프라임을 계속 구분을 한다면, 그래서 X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이고 여기 들어갈 게 이제 얼마만큼 돌아갔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돌아가는 각속도가 여기 나온 것처럼 gamma B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그 돌아간 정도, 로테이션 정도 양은 이거를 적분한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돌아간 정도를 우리가 세타로 표현하면 얘를 우리가 플립 앵글이라고 명명하고요. 그래서 그 값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를 타임 인테그럴 한, 즉 0에서 t까지 gamma b1을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어떤 B1 필드를 어떤 타임 대문자 t 동안 플레이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로테이션 정도, 즉 플립 앵글 세타는 역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마 B1을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플립 앵글 세타의 값이 되겠고요. 몇 가지 노트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B1의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좀 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X 프라임 축에 완벽하게 얼라인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상에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비트러리한 그런 페이즈를 인플레인 페이즈를 간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 B 로트, 즉 로테이팅 어떤 상대 좌표에 의해서 그 마이너리 필드 B를 이전에는 그냥 B1T I 이렇게만 썼는데, 이제는 Y 컴포넌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1X, B1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뭐 원래 있던 B0 필드는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이전에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했던 그 로테이션 있죠. 그 로테이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 B1 필드를 디자인하고 플레이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디폴트로 어떤 MRI 시스템도 디폴트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B1 필드를 디자인할 때 혹은 분석을 할 때 그 오메가 나, 즉 라머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상대 좌표계에서의 어떤 그 마그네타이제이션과 B 필드의 비헤이비어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G라는 상대 좌표계에서 B1의 일반적으로 그 어떤 아비트리한 페이즈가 있다는 가정하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만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1은 이제 컴플렉스 밸류가 되겠죠. 우리가 디자인할 때.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아주 간단한 그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필드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를 이그젬플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정하기를 B1 필드의 맥시멈이 이제 0.1 가우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맥시멈으로 꾸준히 틀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엑스테이션은 90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이 0.1 가우스를 오래 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플립 앵글은 그 엑스테이션이 일어날 때 그 앵귤러 프리퀀시, 즉 감마 B1을 적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감마는 상수니까. 근데 그게 수소에 대해서 감마 값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적고, 그다음에 B1을 지금 상수값으로 0.1 가우스만큼 틀었다고 했죠. 그래서 0.1이고 단위도 한번 따져볼까요? 애초에 감마의 단위가 이거였죠. 그래서 radian per second per 가우스, 그다음에 0.1 가우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시간이 바로 t고, 그거의 유닛이 세컨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날아가고 세컨 날아가면 남는 거는 이제 레디언만 남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equal to 90도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 레디언이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이용하면 t가 이제 구해질 거고, 세컨 단위로 이게 이제 보통 짧으니까 밀리세컨으로 바꾸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0.59 밀리세컨. 그래서 사실 숫자를 간단하기 위해서 0.1로 썼지만 사실은 실제 맥시멈이 0.1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면 요게 값이 한 0.5 밀리세컨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엑스테이션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1 필드를 맥시멈으로 틀면서 가장 짧게 90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대략 한 0.5 밀리세컨이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을 무시하는 게 충분히 저스티피케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위의 그 example에서 만약에 우리가 B1 필드에 2분의 파이라는 그 페이즈를 가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전 example에서 그냥 0.1 가우스를 가해줬다는 얘기는 그 로테이팅 그 상대 좌표계에서
요 x 프라임 쪽으로만 그냥 가해줬다는 얘기죠. b1을. 근데 여기에 어떤 additional phase 2분의 파이 레디안을 가해줬다는 얘기는 이 새로운 역시 상대 좌표계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b1 필드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 움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새로운 b1 필드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렇죠?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원래 G축을 향해 있던 원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